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온라인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에서 준비한 기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본 기업 설명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장가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3 온라인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물류산업 우수 기업 및 기관과 물류산업 취업 희망 청년 구직자를 이어주는 일자리 제공의 장을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진행의 연례 일자리 행사입니다. 2023 온라인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는 본 기업 설명회 외에도 온라인 채용관, 채용 상담관, 온라인 취업 컨텐츠관 등이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 홈페이지 로지스틱스 잡점 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온라인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9일 여섯 번째로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는 기업은 DB퍼스트입니다. 그럼 기업 설명회 시작에 앞서 설명회 발표자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트럭커들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 트럭 놀이터 탱고를 만들고 있는 디비퍼스 대표 이동훈입니다. 어, 그,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과 함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열정 있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B퍼스트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자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자료 공유 확인됐고요. 그럼 DB퍼스트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업 설명회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없던 트럭 놀이터 탱고를 만들고 있는 디비퍼스 대표 이동훈입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탱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원하는 채용 인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0명. 야구장에서 6,000명의 함성은 흔한 일입니다. 뭐 보통 평균 관중이 한 10,000명, 15,000명 이렇게 되고 프로축구가 약 6,000명 정도 되는데 화물 운송 분야에서 6,000대의 트럭, 6,000명의 트럭커들의 뜨거운 반응이 있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진짜 놀라운 거는 이제 탱고 앱이 출시 전에 트럭커 6,000명이 탱고 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탱고는 한 2년 전부터 사실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저희는 연결과 소통이라는 핵심 컨셉으로 트럭커들과 한번 이제 적극적으로 베타 테스트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베타 테스트 결과 연결과 소통의 즐거움이 몰입으로 이어진다는 어떤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처음 40명 정도한테 배포했던 탱고의 베타 테스트는 1,600명 정도가 서로 추천해서 참여했고요. 월 평균 사용 시간이 리니지 보통 한 달에 85시간 한다고 하는데 342시간입니다. 하루 평균 13시간인데 그냥 트럭커분들은 저희 탱고 앱을 켜놓고 사용하셨습니다. 뭐 그냥 크게 의미 없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좀 한 줄 더 맞추려고 해서 순수 고객 추천 지수라고 이제 자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구글이 58 정도인데 탱고는 62.5. 그러니까 100명 중에 62.5명이 탱고를 추천해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계속 앞에서 뭐 자료들도 있고 많은 기업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화물 운송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화물 운송 분야에 어떤 이슈들이 많아서 미들마일 쪽 화물 운송 시장이 30조의 큰 시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들이 아직은 IT 초기화 단계입니다. 변화가 아직 더디고 규모의 경제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시장은 B2B 배송에서 콜센터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화물 운송하면 이제 흔히 눈에 보이는 택배나 이런 퀵들은 11조 시장으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죠. 그래서 혁신 기업들이 등장했고 당일 배송, 새벽 배송으로 서비스들이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미들 운송 시장에
전체 100%라면 20%만 화물 정보망 플랫폼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주요 플레이어로는 전국 24시콜, 뭐 트럭 이렇게 도로에서 보시면 그 큰 스티커를 붙이고 있고, 요즘에 하물맨이라고 해가지고 뭐 카카오티아 이슈가 있는 하물맨이라는 게 주요 키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화물 배차 형태는 지금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주선사 중심으로 터미널이나 주차장에서 배차를 하거나 호출기나 휴대폰을 배차하거나 콜센터에서 무전기나 휴대폰을 배차하거나 뭐 카카오티나 여러 가지 지금 대기업들이 들어가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이제 배차를 하는 형태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가 화물 정보 말고 80%는 아직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운송 시장의 IT 전환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주와 차주, 운송 중개 간의 이해 관계자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이 되게 폐쇄적이고 변화에 더딥니다. 그리고 이제 화주들은 운영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계속 하청을 주기 때문에 다단계 배차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차주들이 받는 운임은 화주들이 지분한 운임의 63%고 3단계 이상의 거래가 전체 거래의 30%입니다. 그리고 주선 거래의 37%는 단발성 수요고요. 하지만 그 안에 운송사는 7,000개, 주선사는 11,000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대부분이 자본금 1억 이하의 작은 회사고 대부분이 또 직원이 9명이 안 됩니다. 심지어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5%, 6%.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 화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전체 시장의 2에서 3%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주선업은 지금 해서 뭐 사람마다 통계치가 다른데 이 한영에서 하는 거는 7조 원 정도로 이제 성장할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명확한 문제점과 큰 시장 규모와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2015년 이후에 대기업 계열사 화물정보망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SK플랫은 트럭킹, 대한통운에서는 헬로, 한솔이라는 회사에서는 한솔 다이렉트에 있고 트럭 모으는데 실패해서 다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현재 다른 정보망 서비스 플랫폼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KT하고 있고 SK텔레콤하고 있고 SK플랜닛에서 또 트럭킹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대한통운은 더 운만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최근에 카카오티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있고 LG U+도 새로 나온다고 하고 수많은 대기업들이 이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그들이 이 시장을 바꾸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전체적인 화물 운송 시장은 전 근대적 거래가 간행입니다. 계약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18,000개 되는 중소규모의 업체들이 인맥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아름 간행으로 좁은 지역과 범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대기업은 자회사에 운송회사에 차려가지고 거기서 하청을 줘가지고 그 안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3자문위원이 보니 그런 혁신 기업들이 자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시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 그렇게 그런 구조 속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뭐 만들어지면 트럭커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로열티 형성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5개 이상 지금 알게 모르게 수백 개의 정보망 플랫폼들이 있는데 다 하청 위주의 물감이고요. 그래서 한 개의 서비스를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트럭 확보 비용이 비쌉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솔루션은 우리의 삶은 누군가 연결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에 연결이 돼 있고 카톡하고 통화하고 쇼핑하고 게임하고 인강 듣고 댓글 달고 이 모든 행동들은 누군가 연결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트럭커들은 하루에 13시간 정서적으로 고립됩니다. 하루에 평균 13시간 정도 운전하시는데 길에서 혼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행 중인 트럭들이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동료와 소통을 통해 일하면서 일하지 않는 다른 서비스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트럭커들을 이제 모아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트럭 놀이터 탱고입니다. 트럭 놀이터 탱고는 동료 위치를 공유하고 스치하고 탱고 박스라는 큰 메인 기능들이 있고요. 트럭들이 운행 정보에 기반한 실시간 알림 기능을 통해서 탱고만의 유니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 지금 좀 관심을 갖고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트럭커들은 대형 화물로 한 6,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기능은 하면 이 저기 있는 트럭 동료 트럭이 어떤 트럭인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어, 아마 이제 버스 타시거나 택시 타고 계실 때 아마 이런 거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버스 기사님도 아는 버스 기사님 만나면 빵 이렇게 울리거나 그러니까 하이빔을 쏘거나 하는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럭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동료 트럭커 근처에 왔을 때, 스치했습니다라고 그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게 알림으로, 이제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면서, 이 근처에 내가 아는 지인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게 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운행 정보에 기반하여 사용자에게 적시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나 광고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베타 테스트 하는 동안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 했던 탱고박스는 같은 트럭이 세명이 지금 같이 일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에 탱고 회원이 5명이 일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저희는 이제 사용자 기반의 데이터로 이제 확인을 해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트럭커들이 내가 함께 누군가 일하고 있구나. 연결되는 경험을 통해서 되게 만족스러운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AI 푸시를 특허 출원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그냥 트럭커들의 위치, 정보들을 기반해 맞춤형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트럭을 찾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직관적인 효용을 제공하려고 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AI 푸시라고 저희가 생각했냐면 지금의 방식은 뭐 트럭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게시판에 글 하나 올려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3,000명, 4,000명이든 보는데 저희는 뭐 이제 트럭 팔링학에서 뭐좀 대단한 건 아니고 트럭커들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룹화, 세분화를 해놓은 뒤에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바로바로 그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뿌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 엄청 신선한 알고리즘 사실 아니고요. 넷플릭스나 그런 OTT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이제 범용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저희는 이제 되게 기존에 뭐 이것도 산술적인 계산이지만 5,000배 빠르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맞춤형 메시지에 하는 건 당연하게 고객 타겟팅의 정확도가 다릅니다. 이제 베타 테스트 하는 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 송파구에 가든파이브가 있고 그 근처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송파 가든파이브 주유소인데 그 베타 테스트를 하는 동안 그 송파 가든파이브 주유소 반경 10km 이내를 운행한 트럭 분들은 1,680명입니다. 근데 저희 베타 테스트 안에서 송파 가든파이브 주유소를 이용한 트럭커들은 143명이에요. 그럼 송파 가든파이브 주유소 입장에서는 90%가 유효 사람인데 그 90% 놓쳤었죠. 이 화물 운송 시장, 트럭을 찾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디지털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객 타겟팅, 그러니까 지금 주유소가 광고를 한다면 길 위에서 우리 화물차 우대합니다라고 써놓는 뭐 이런 막대 풍선이나 이런 거밖에 없는데 저희는 뭐 이미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는 뱀이나 이런 것처럼 당신이 근처에 뭐가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다. 그 정확도가 매우 높다라는 게 저희의 타겟이고 그 고객들은 저희는 이제 5톤 이상의 중대형 트럭커들입니다. 그분들의 평균 연령은 52세고 한 달 뭐 수많은 통계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파악한 통계로는 이제 855만 원을 벌고 500만 원들을 매월 고정 지출하십니다. 유류보, 통행료, 할부, 보험료, 타이어 수많은 명목으로 500만 원씩을 매달 고정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500만 원씩 이상을 고정 지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7만 명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람들을 메인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을 고객으로 또 생각하는 트럭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유, 타이어, 경정비 특장하는데 특장 업체, 세차, 주차, 할부금융, 중고차, 신차, 화물정보화 운송사들이 있는데 이쪽이 다 디지털 마케팅 도구들이 부족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트럭커들을 찾는데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게 탱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탱고는 이 분야에서 이런 포지션으로 역할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트럭커들의 데이터를 모아 물류허브나 창고 등 목적지의 혼잡도나 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간제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탱고가
수집하고 있는 트러커들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희가 이제 말하는 TTCC 스마트 물류 간제 서비스를 구축하고 싶은 게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더 많았고 최근에 이 세 명이 최근에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동훈이고요.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여러 가지 사업 개발 일들을 한 12년 정도 했습니다. 그냥 제가 그래도 자랑할 만한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10만 명 이상 있던 PC통신 모임의 C샵이었고요. 유학하고 있을 때는 한인학생회장 같은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분은 이제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공대 최초로 제1기획에 입사한 카피라이터신 조지현님입니다. 여러 가지 광고제 수상을 해서 트러커들이 얼마나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까 이런 거에 함께하고 있고 저와 또 함께하고 있는 강세구님은 연세대 컴퓨터공학을 공부하시고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아서 이제 졸업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치개발 서비스 이런 데 15년 정도 하셨고 그래서 젊어서 소시적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미징컵 한국에서 대상을 받으시고 월드 파이널에 나가선 4등 정도 했다고 합니다. 네, 3등까지만 수상하고 나머지 기록이 없어 4등이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우수한 인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는 사람은 글로벌 화물 운송을 함께 혁신할 일당백을 찾습니다. 뭐 한 사람이서 100가지 일을 할 사람이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일당백은 남보다 100배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남보다 100배 사회에 불만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여기서 외톨이가 아닌 남보다 100배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찾냐면 사실 뭐 저희가 아까 했던 것들을 보면 저희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트러커들이 재밌어 할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트러커들과 소통을 더 많이 해서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 트럭 한 사람들을 압도적으로 많이 모아서 트럭을 찾는 사람들과 연결함을 통해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을 했을 때, 그냥 뭐, 진짜 그냥 생활 언어로 맨날 이제 불평불만 많고 엉뚱한 소리 하고, 하지만 그게 외톨이라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남들과 소통이 가능한 사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인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재미난 크리에이티브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좀 깜짝하게 빨개 벗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제가 뭐 다른 물류 기업들에 비해 자랑할 수 있는 게, 진짜 트러커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그 트러커들 분들하고 같이 술 먹고 하는 데서 찍은 사진인데, 전 세계 트러커들이 가까워지는 트럭 놀이터 탱고 이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DB퍼스트의 이동훈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신 기업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사전 참가 신청자 그리고 설명회 참가자분들께서 남긴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답변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전 참가 신청자이신 한상우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카카오 트러커와 화물맨 업체와의 갈등에 대한 DB퍼스트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온라인 채용 참가자 이 질문을 봤을 때 하시는 분이 왜 이걸 궁금해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궁금할까 이런 게 궁금하면서 저도 생각을 좀 정리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화물 중개 플랫폼의 갈등은 시장의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증대시킵니다. 그래서 이 관심에 탱고의 서비스가 좀 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은 기회가 될 텐데 아직 준비가 미진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네, 하물맨이나 카카오 모빌리티 기술 및 아이디어 도용을 주장하고 있고 카카오는 이를 부인하고 화물 정보망 서비스에 대한 모든 서비스들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합니다. 각자의 이 분쟁은 각자가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서 이제 크게 나오는 기술이 맞춤 오더와 빠른 지급인데 이런 서비스는 지금 대기업에서 나온 모든 정보망 서비스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를 옆집에서 팔고 있다고 메뉴를 베꼈다고 말하는 건 조금 저는 무리수가 있지 않나 하는데 더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근데 사실 카카오티가 화물업계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화물업계 이 업계의 플레이어들이 엄청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어, 여러 가지 서비스 성공한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하지만 저희도 그쪽 분들하고 미팅도 해보고 했을 때 DB퍼스트의 의견을 말하면 카카오티가 성공할 것이냐 저는 생각하면 실제 이 화물운송업계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와 직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카카오티가 성공할 거냐 말 거냐로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운송의 시장 점유율 대기업이 진입하냐 지금까지 진입했던 대기업들 다 망했거든요. 서비스들이. 그게 대기업이 왔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을 통해서 축적되는 운송 물류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진짜 카카오티와 하물맨의 어떤 싸움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탱고는 아까 말한 어떤 핵심 가치들, 서비스의 차별을 통해서 시장에서 최고가 아니지만 유일한 존재로 위치를 찾아가고자 하려고 합니다. 탱고의 목표는 트럭커들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트럭커들을 모으면 도움을 주고 상생하면서 정보 정파의 유일한 서비스가 되고자 합니다. 이게 저는 화물운송 업계를 혁신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사전 신청자 고민주님께서 미국 트러커와 한국 트러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도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미국 트러커, 한국 트러커의 큰 차이점. 그냥 기본적으로 운행 거리가 다르죠. 그리고 규제와 법률이 다릅니다. 미국은 쉬는 시간에 대한 규제가 훨씬 크고 장거리 운행인 경우 2인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2인이 일하고 한 명이 쉬고 한 명이 운전하고 하는 식으로 일하지만 한국은 혼자서 일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뭐 영화나 미디어를 통해서 미국의 트럭커들은 트럭스톱이나 CB 라디오, 그러니까 무전기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이용하고 노는 이야기도 있고 뭐 애국자, 마초, 상남자 같은 어떤 특정한 이미지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브랜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비즈니스 시작할 때 일반 사실 30대에서 50대 여자들에게 트럭커들에게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한 200명 정도에게 했었는데 트럭커들이 가지는 이미지는 엄청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트럭커의 차이, 한국의 트럭커들은 긍정적인 이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는 미국 트럭커는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어, 같은 기술들이 그러니까 부족한 트럭커들의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집주행 같은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한국은 뭐 최근 작년에 안전운임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할 정도로 어떤 분야, 그러니까 화물운송이 어떤 분야에서는 공급이 지금 가잉되어 있어서 단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사전 신청자 임동영님께서 스타트업이면 지원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을 텐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또 이게 채용 박람회에서 이게 또 왜 궁금한지 이제 저도 이게 궁금하면서 저도 이제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해외에 비교했을 때 되게 적지 않은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적지 않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15년 전에, 뭐 예를 들면 20년 전에 네이버가 처음 창업했을 때와 비교하면 저희는 되게 엄청나게 지금 좋은 환경에서 스타트업을 유지하고 있고요.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하고 있고 요즘에 뭐 스타트업 뭐 설문조사라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어떤 게 어렵냐 하면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데 자금 조달은 사실 외부적 요인입니다. 뭐 사업이 안 되는 게 자금 조달이 안 되고 남 탓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스타트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내부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스타트업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저에게 정부의 높으신 분이 그래서 힘 있는 분이 물어본다면 대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 많은데 실제로 그걸 해보면 대기업 담당자분들은 거의 숙제하듯이 앉아 있습니다. 이게 진짜 높은 분이 이거에 어떤 스타트업에 꽂혀가지고 밀고 나가지 않으면 실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대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어떤 비즈니스가 딱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를 찾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사실 좋은 어, 업체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기술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선제적으로 되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반대로 납품업체 취급을 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우리에게 납품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해외에 있는 큰 기업들이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것처럼 투자나 지분 투자 형식과 그다음에 전략적 관계로 만들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서유나님께서 자율주행 도입이 버스나 장거리 트럭에는 도입이 쉽다고 하는데 이런 자율주행 도입 후 관련 트럭커 또는 사용자들을 위한 앱의 다음 단계 진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5년 전에 헬싱키의 슬럿이라는 행사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봤었을 때요. 이제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에 대한 발표와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것을 할 것이다라는 서비스가 그런 개념들을 진행했었습니다. 탱고도 TTC라는 어떤 스마트 간제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는데 당연히 자율주행이 된다고 하면은 자율주행 중 특정 상황에서 원격으로 제어가 필요할 때 트럭커들이 차량으로 실시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 예를 들어 교통체증이나 특정 사고 상황에서 긴급 도출이나 원격 조작 서비스, 원격 모니터링이나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당연하게 필요할 것이고 차량의 실시간 위치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물류 운영이 최적화돼야 되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지금 되게 놀랍게도 창고에 항공이나 해운 쪽에는 언제 도착하고 언제 출발한다 이런 노티스 같은 시스템들이 있지만 육상함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출발했으면 언제 도착할지 받는 담당자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원격으로 노티스에서 이제 원활하게 서비스 프로세스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거. 이게 달래로 우리 택배 올 때 언제 올지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3시부터 6시 사이에 온다고 하는데 9시에 올 때도 있고 6시부터 9시에 올다는데 3시에 올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최적화되고 이제 표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차량이 기계적으로 전자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트럭커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트럭 자율주행 시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인 조치를 안내할 수 있는 비상 상황 대응 그런 서비스들. 운전자가 운전을 하게 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남아돌 텐데 그때 할 수 있는 여가 활용 서비스들. 근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 화물 운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란색 번호판, 그러니까 화물 운송 면허의 가치가 자율 운송 도입 후 어떻게 될 거냐 같은 얘기를 사실은 우리 사회 스타트업들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과 기존 직업군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어떻게 인정하고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는 큰 고민 포인트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현장 참가자분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우선 김민석 님께서 무빙 갤러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빙 갤러리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트럭의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무빙 갤러리라는 거를 이제 했었고, 이제 이벤트를 했었고, 여러 신진 작가분들의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유기견 보호단체에 광고를 했었습니다. 갤러리 신진 작가들이나 이런 자기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톤 트럭 탑차에 실린 이미지만 하더라도 그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하철 그 광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빙 갤러리를 통해서 저희가 입증하고 싶었던 건 이 트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됐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걸 보여주고 그 작가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는지 이제 검증하고자 했고요. 저희가 무빙 갤러리를 했던 트럭들이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걸 실시간으로 계속 운전하면서 한 달에 30만 명 이상에게 그 작품들이 노출이 됐고 그래서 그 어떤 작가분들은 지금 그래서 에이세컨즈나 뭐 이런 큰 브랜드랑 협업하는 계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장재원님께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에 광고를 한다면 다른 운전자분들의 눈길을 끌어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 않나?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그 대책을 왜 제가 세워야 되나 하는 것도 좀 이제 근데 왜 그러냐면 고속도로에 5개 광고판이 있다고 우리가 시선을 뺏겨서 사고가 나나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있고 오히려 어떤 특정한 그게 있다면 지금 화물 운전자들한테 그런 눈동자 반사 스티커가 있으면 경각심을 줘서 이제 좀 졸음운전이나 이런 데 좀 된다 하는 건데 어떤 캠페인을 하냐에 따라서 어,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가면서 시선이 가니까 어, 환기가 되면서 더 안전운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박경범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DB퍼스트의 이동훈 대표님은 워싱턴대를 졸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충분히 미국에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었을 텐데, 한때 스타트업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한국에서 창업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되게 개인적인 계기여가지고 하는데요. 어, 제가 28살 때 되게 좋아했던 여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대학교에 졸업하면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미국에서 일을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26살 그 브리핑 할 때 나는 33살에 한국에서 창업을 하고 너랑 결혼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분하고는 이제 잘 안 됐어요. 근데 33살에 그냥 저는 제 약속을 지키려고 한국에 들어와서 창업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또 박승빈 님께서 트럭커들은 탱고를 어떻게 알고 어플을 다운로드 받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트럭을 갖고 계신데 트럭커분들이 보시는 페이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탱고 어플 홍보 페이지는 어디서 봐야 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사실 이제 많이 부족해서 사실 탱고 홍보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네가톤이라고 저희가 만든 트러커 그룹이 있는데 페이스북 네가톤 그룹을 찾아서 들어오시면 그곳에 있는 지금 그 그룹에는 1,800명 정도가 있고요. 만약 아버님이 인스타그램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매거진 톤 아니면 아임톤 트러커라는 채널에 아임톤 트럭커들은 저한테 자기 트럭을 자랑해 달라고 어떤 트럭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트럭을 자랑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냥 그 채널에 탱고의 어떤 사용 설명서나 어떤 특장점들 그다음에 어떤 재미난 모습들을 올릴 예정이니 그걸 보여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박윤진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총 세 가지 질문이에요. 작년에도 물류 박람회에 참가하셨던데 1년간 DB퍼스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장을 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DB퍼스트에서 계획 중인 신규 프로젝트가 있는지, 신규 프로젝트가 있다면 거기에 신입 티오가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작년에 이걸 참가할 때와 지금의 탱고는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이 좀 다르고요. 작년과 지금 이야기를 비교해 주시면 어떨까? 그 부분이 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하네요. 어, 1년 동안 탱고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이제 올해 초 사실은 서비스 런칭하고 했었는데 어떤 기술적 문제로 좀 지금까지 이제 다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디데이를 잡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고 다른 서비스에 오픈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게 근 10개월 동안의 어떤 그러니까 근 1년 동안의 변화입니다. 작년에 할 때는 저희가 CJ 대한통운에서 하는 더 운반 프로젝트와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사실 주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이제 어, 잘 안 되면서 안 됐고 그다음에 여름부터는 금리 상승과 이런 걸 통해서 저도 생존을 통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루하루 어떻게 망하지 않고 자금 압박과 부도 위기에서 항상 하고 있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인데
탱고는 이제 곧 런칭합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재미있는 트러커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TO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열심히 어, 추가적인 자금 수혈, 매출원들을 여러 가지 지금 이번 7월 때, 8월 때, 9월 때부터 이제 만들어가지고 11월 달, 12월 달에는 부도위기와 자금 압박 이런 게 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냥 저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고 나 무슨 일 한번 해보고 싶다. 트럭커들이랑 진짜 홀딱 빠지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절 설득하시면 언제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채용 또 직무 관련 질문인데요. 한희원님께서 어플 개발과 관련된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개발자 업무를 못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본문 글에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지원하면 되는지, 첨부 파일이 따로 첨부가 되지 않는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자프레닛 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든 해주시고 뭐 어딘가에 여기 제 이메일을 제가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남겨서 거기를 이력서 보내주시면 항상 검토 가능하고 저희 사무실은 삼각지에 있습니다. 삼각지에 제가 항상 오후 시간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셔서 그냥 뭐 어떤 방법이든 연락을 하시면 저와 그냥 되게 저는 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개발자 저희 세 명 중에 저도 이제 시스템 공학을 전공을 했지만 저 개발 뭐 데이터 스트럭처 알고리즘 수업 F 받았습니다. F 2번 받고 좀 이 수업 안 들으면 안 되냐 어떻게 빌어가지고 다른 수업을 대체해서 겨우 졸업을 했는데 음, 개발을 몰라도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개발을 할 필요는 없고 저희는 개발자가 있습니다. 실력 있는 개발자가 있고 그 개발자 일할 수 있는 스킬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의 언어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트러커들이 소비할 컨텐츠를 만든다 하면 저희가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할까 이렇게 하는 프로세스를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트러커들이 즐길 수 있겠다.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근데 그 서비스가 트러커들이 재밌을 거다. 이런 프로세스와 논리 구조를 거치는데 이 논리에 함께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이동훈 대표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재미없을 것 같아요. 내 친척이 트럭커인데 그렇게 이용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제 말에 딴지를 걸고, 근데 딴지만 걸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제 생각은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다른 서비스에서 이런 식으로, 토스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유저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면 뭐 사실 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문서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예찬님께서 DB퍼스트는 성공한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가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움 주실 만한 팁이나 정보가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안 망하고 있으니까 성공한 스타트업이라고 하시나 네, 모르겠네요. 저 2018년에 사실 이제 창업은 2016년에 했고요. 2018년부터 이제 탱고라는 어떤 아이템을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 정부에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저희는 선정되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도 그래 참 많이 받아보고 그 덕분에 해외 프로그램도 해서 홍콩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을 만났고 아까 말씀드린 헬싱키 슬럿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스타트업 박람회 가서도 한국관에 나가서 뭐 대사님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대표로서 한국 대표로서 그런 하고 그랬는데 그때 같이 갔던 수많은 기업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기업도 한 3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기마다 계속 네트워킹 하고 있는데, 어, 근데 다 사업을 접은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금 압박도 있고 투자를 받지 못해서 뭐 이런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스타트업 대표자들은 좀 외롭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제가 가지는 고민들을 누구한테 이제 말할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어, DB 퍼스트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일했다가 나가고 어, 다양한 사정이 있어서 이제 DB 퍼스트 통해서 다양한 곳으로 이제 다양한 인생 경로가 이제 펼쳐집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 그러니까 저 혼자 홀로 남아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버티고 그냥 그런 수많은 그러니까 제가 가지는 개인적 고민과 DB 퍼스트가 가지는 개인적 고민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거는 긍정이고요. 그 긍정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진짜 이거 좀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제 열정의 크기가 화물운송을 혁신할 탱고로에 가지는 제 열정의 크기가 그 정도겠죠. 그래서 사실 뭐 어떤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보다 진짜 맨날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가 마음가짐이라고 그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진짜 당연합니다. 내 열정이 얼마나 그거에 갖고 있고 얼마나 몰입할 수 있고 그 일에 미칠 수 있나 그거를 새로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싶은 친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희준님께서 꼭 개인 소유여만 탱고를 이용할 수 있는지 법인 회원도 참가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법인이 탱고를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 또 이제 용어가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이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화물 운송 사업자들은 다 사업자입니다. 노란색 번호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사업자라서 다 사업자분들이 이용하시는 거고, 법인 소속의 화물 차량들도 개인 소유, 그러니까 지입제라는 방식으로 개인이 거의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저희를 그냥 이용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에서 88년생 트럭커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운행하고 같이 어울리고 네트워킹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종에 상관없이 뭐 카고 트럭이든 뭐 BCT건 뭐 덤프 트럭 그런 거 상관없이 나이나 이제 사람 만나는 건 똑같이 어떤 인연으로 이제 만나서 차종과 상관없이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 어떤 월급을 받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일을 합니다. 외로움을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으니까 나랑 좀 코드가 맞는 사람이다 하면 소통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탱고를 이용할 어떤 트럭을 찾는 법인체를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탱고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다시 작동해서 이제 된다고 하면은 이제 탱고 서비스와 같이 하고 싶다고 지금 준비되고 있는 업체는 트럭 세차 업체 출장 세차 업체가 있고 트럭이 지금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토잉하는 업체 그러니까 어 여튼 크레인 달아서 차량이 뭐 빠지거나 사고 났을 때 그런 걸 이게 견인하는 업체, 견인 차량 업체, 그런 출장 업체들, 그 다음에 트럭 전용으로 주차장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 그 다음에 타이어를 파는 업체들이 저희를 통해서 한번 서비스 함께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상용차를 직접 판매하는 영업사원분들이 저희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뭐, 100명의 트럭커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것보다 팝업 하나 띄우는 게 더 저렴하고 시간도 세이브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굉장히 TO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박진호님께서 굉장히 좋은 기획이라서 정부기관의 수요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기획팀 TO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하는 건 기획자들을 뽑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가진 버젯으로 실력 있는 개발자를 뽑을 수 있는 아직 버젯이 안 되고, 그 개발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획자를 뽑고 있고요. 그 기획자 아까 저희 봤던 저와 함께 조지현님, 그러니까 광고 카피라이터를 하셨던 조지현님과 함께 일할 분이고, 저희가 아까 말했던 불만 많고 엉뚱한 사람, 그 소통이 되는 사람을 찾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사실 저희 팀이 원하는 건 벽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공을 던지면 튕겨서 뭐가 와야 되는데 공을 봤는데 그 공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뭐 그냥 잡았고 끝났다 이러면 사실 없고 제가 A라고 말했으면 뭐 B, C, D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이제 그렇게 톡톡 튀는 사람 그래서 기획이 아닌
끼가 많은 끼핵자를 찾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의응답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모든 답변 세세하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참여자분들의 많은 질문을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끝으로 이동훈 대표님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뜻깊은 청년체험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통합물류협회와 여러 기관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저 또한 이 발표를 통해 저희 사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채용박람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사실 한 이틀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사전 질문도 뭐 어떻게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답변을 적는데 그 답변을 생각하고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 생각한 시간들이 저희 사업을 더 발전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전에 함께 해주실 분들, 제가 어떻게 이메일이나 이런 번호를 할 수 있는 걸 남겨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서 봤는데 럭키 금성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90년대에 지금 GS와 LG가 럭키 금성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21세기 화학 산업을 선도할 인재들을 찾습니다라는 채용 공고였어요. 지금 LG가 21세기의 배터리 산업으로 세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1세기 화물운송 시장을 혁신할 인재를 찾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3 온라인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19일 6회차 온라인 기업 설명회 DBP퍼스트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